한국 음식이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성공과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연이은 성공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에서 특별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핫도그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핫도그는 한국의 음식이 아니라 이미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핫도그는 19세기 무렵 독일 이민자들이 빵 안에 소세지를 끼워 넣어 먹던 것이 미국에 전파된 것인데요. 미국의 핫도그는 우리가 부르는 핫도그와는 다른 모습이며 오히려 한국식 핫도그는 미국에선 콘도그라고 부르는 음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나라의 음식이 다른 나라로 옮겨갈 때는 그 나라의 현지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핫도그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소세지에 밀가루 반죽을 묻히고 그걸 튀긴 뒤 빵가루에 굴려 한 번 더 튀긴 형태로 변형되었죠. 그리고 이 핫도그는 케찹, 머스타드 소스, 설탕 모두 어울리는 음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식 핫도그에 한국식 스타일이 만나서 탄생한 음식이 레벨업이 돼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인데요. 오히려 서양인이 한국에 와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한국식 핫도그를 뽑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핫도그는 더욱더 발전을 해서 모짜렐라 치즈, 감자, 고구마 등을 첨가해서 더욱 독자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한국식 핫도그를 알린 데에는 한국 먹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먹방은 그냥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ASMR까지 곁들이다 보니 실질적 허기뿐만 아니라 정서적 허기를 달래준다는 호평을 받으며 유튜브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리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한국의 먹방 또한 해외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먹방은 우리말 발음 그대로 먹방으로 쓸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먹방을 검색해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국의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특이했던 것은 외국인들도 한국 음식을 제일 많이 리뷰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동안 제일 핫했던 건 바로 이 한국식 핫도그였던 것입니다. 특히 핫도그를 떡볶이에 찍어 먹거나 적당한 크기로 잘라 떡볶이에 함께 넣어 먹는 등 미국에서는 한국식 핫도그에 대한 수많은 레시피가 쏟아졌죠. 한국의 유명 핫도그 브랜드 명랑 핫도그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한국식 핫도그를 먹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야 했고 급기야 사람이 너무 몰리자 1인당 5개라는 주문 제한까지 걸어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한국식 핫도그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삭바삭한 식감. 미국에서의 콘도그는 옥수수 반죽으로 만들어져 한국의 핫도그와는 달리 빵처럼 폭신폭신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한국에서는 밀가루에 쌀가루를 첨가해서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한 입을 베어물면 오독하는 소리와 함께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안은 밀가루와 소세지 때문에 쫀득한 식감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소스 활용. 한국식 핫도그에는 웬만한 소스가 다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인 케찹뿐만 아니라 머스타드, 약간 매콤한 칠리 소스, 그리고 설탕까지. 처음에는 핫도그에 설탕을 뿌려 먹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 번 뿌려 먹으면 다음부턴 절대 빼놓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설탕과 핫도그는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특히 새로 유행하는 치즈 핫도그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가장 중독성 있는 맛인 단짠단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 한국식 핫도그는 3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어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저렴한 편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간식으로 먹기에 부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의 특성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고 발전 또한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크게 유행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알려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차별화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흥행하는 아이템이나 먹거리는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의 음식이 아니었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현지화되어 하나의 K컬처로 자리 잡은 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뚱카롱입니다. 뚱카롱의 원조는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인 마카롱이었는데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속이 꽉 찬 뚱뚱한 형태로 변형되며 일명 뚱카롱이라는 새로운 음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은 비록 간식일지라도 포만감을 중요시하는데요. 그런 욕구 때문에 마카롱은 점점 압도적인 크기와 비주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인증샷 문화로 인해서 뚱카롱은 더욱더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두께, 코코아 필링의 알록달록한 색깔,
귀여운 디자인 등 보는 재미까지도 놓치지 않은 것이 뚱카롱의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뚱카롱의 식감을 좋아한다고 답했는데요. 한국인의 정이나 넉넉한 인심처럼 가득 찬 크림은 한 입만 베어 물어도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과 쫀득쫀득함이 매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뚱카롱을 접한 뒤 프랑스 마카롱을 다시 먹어본 경우 너무 얇아서 설탕가루를 씹는 느낌이었다. 달기만 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든다 라는 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람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또 다른 음식은 한국식 치킨인데요. 미국인에게 치킨은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고향의 맛이 그리워질 때 찾는 음식이 치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국밥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미국인들에게 치킨은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는데요. 한국식 치킨은 여기에 양념을 붓고 치즈를 뿌리거나 요리 과정에서 밑간을 추가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며 K치킨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양념치킨의 시초는 바로 윤종계님이라고 하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던 손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남기는 경우가 많길래 왜 그런지 분석을 했더니 치킨이 식어버리면 뻣뻣해져서 입을 다치거나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고유의 소스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치킨의 양념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치를 김장할 때 붉은 양념을 묻히는데 그걸 보고 착안을 해서 치킨에 양념을 넣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양념치킨은 프라이드 치킨 위주였던 미국 시장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뉴욕타임즈 쿠킹지가 소개한 한국식 치킨 레시피에서 평점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다양한 한국 치킨 레시피가 소개되어 있어 그 인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즈나 간장, 고추 마요 등 한국에서는 매번 다양한 치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것이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취향을 저격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치킨 브랜드 BBQ는 글로벌 외식업 전문지에서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5위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 한국식 치킨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먹방 유튜브 등으로 떡볶이, 라면, 빙수 등 여러 가지 K푸드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두유노 김치, 두유노 비빔밥 같은 질문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한국을 대표해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의 인기로 짜파구리가, 2021년에는 오징어 게임으로 달고나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K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음식들은 자연스레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인도에서도 K 컨텐츠의 시청률은 전년 대비 370%나 증가했는데요. 이와 비례하게 한국 라면의 수입량도 162%나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먹는 소주, 곱창 등 K푸드는 자연스레 인기가 급증하고 BTS가 모델인 제품은 품절 사태를 겪는 등 한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식의 소비도 증가했는데요. 수출하는 나라에 맞게 현지화된 음식만 살아남았던 과거와는 달리 변형되지 않은 한식 그 자체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문화 콘텐츠를 이용해 다양한 K푸드를 노출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